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상했던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 버려서 개인적으로 대응이 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다우가 1.9% 빠지고 나스닥이 2%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빠졌는 이유를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스토리를 보니까 중국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지난번에 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 거기 협상 문구 안에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과 유사한 어떤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이다 해서 지난번 했던 협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진핑이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관영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1월 달에 대선까지 시간 끌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 끌기를 해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연작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라서요. 중국의 관세 부과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할 그런 여력이 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 입장이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협상은 없다. 이걸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 백악관 참모진 쪽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한테 변상을 받아야 된다. 무려 한 3경 그러니까 천조 다음이 경이죠. 3경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또 미국의 연기금과 같은 이런 자금들을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넣는 이런 형태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이제 각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봉쇄 조치를 너무 일찍 풀어가지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중국도 우한 쪽에 다시 확진자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한 지역을 봉쇄하는 그리고 몇 개더라 1,000만 개인가요? 우한 시민 전체를 검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들어봤을 때 중국도 우한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환자가 쭉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또다시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태원에 있는 클럽 쪽에 성소수자 클럽 여기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그 클럽하고 관계없는 대학가 주변에 있는 클럽에서도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클럽을 통해서 젊은이들 층을 통해서 이미 많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의 강사 선생님이 감염됐는데 검사 받으러 와가지고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직업 없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원 강사였고 그 학원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들었다 이런 식의 연결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연유로 해서 미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미증시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지금 모양이 상당히 안 좋게 빠졌거든요.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모양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안 좋은 모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이 보고 판단한 것은 미증시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코로나 확산하고 미중 간의 문제는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상황인데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지 의견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두 아들이 모두 공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심각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공감을 했고, 그다음 코로나 부분도 우리 둘째 아들이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 3, 40명 나왔을 때 그때 저하고 내기를 했는데요. 서울의 확진자가 10,000명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지금 뭐 3, 40명인데 10,000명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내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확산하면 다시 10,000명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 이 두 가지 연유로 해서 저는 오늘 시장을 상당히 아래쪽으로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지금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보시면 갭 하락에서 출발한 것까지는 맞았는데 이걸 들어 올려 가지고 상승전환 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저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모든 포지션을 하방으로 막 치고 있었는데 거꾸로 들어 올려 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상당히 역모션이 걸려 가지고 오늘 장에서 좀 손실이 나면서 힘들었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인버스 종목도 한번 매매해 봤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 종목을 매수했는데 여기쯤에서 매수했는데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한번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이 크지 않아서 큰 손상은 입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 버렸어요, 시장이. 저는 지수가 개발하겠다가 좀 들어 올리다가 이 정도 오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우량주 쪽을 매도하고 인버스 매수라든가 그 다음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오늘 같으면 유니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대응을 했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아래쪽으로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로 엮여가지고 제 방향이 반대 방향을 타다 보니까 큰 수익 없이 티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노바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돼 버렸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장 후반에 가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중요하죠. 내일장을 대비해서 지금 모양으로 보면 거래소 지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모양으로 보면 내려가다가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동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위쪽으로 배팅을 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단 뭐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나는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 종목을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거꾸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는 정도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시장에 대응하기도 힘들었고 제가 봤던 내용들이 시장과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버려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등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내려간다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선물 옵션에서 장난을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 3천억, 4천억 정도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렸거든요. 이 지수를.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매수하게 되면
아침부터 계속 매수해서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니까 그 선물이 이래 땡겨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땡겨 올라가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모양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장 끝나고 나서 이 4천억 매수했던 게 다 어디 갔던지 사라지고 마이너스 200억 정도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와가지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여기서 확 털어가지고 이익 실현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 다음 그 콜옵션을 한 100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로 가지고 있으면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이익 실현해버리고 그럼 이제 좀 벌었겠죠. 여기서 249.34 여기 249.4 정도에서 잡았는데 255.6이니까 상당한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익을 다 챙기고 그 다음 옵션은 큰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한 100억 정도만 그 벌었는 돈 갖고 100억 정도만 콜옵션에다 던져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장에 급등하면 콜옵션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좀 장난을 친 것 같고 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아예 한쪽 방향으로 딱 잡고 있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잡고 기관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선물로 쫙 당기다가 탁 털고 그냥 콜옵션 싹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제 풋옵션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외국인이요. 만약 내려간다면 콜옵션 버려버리고 풋옵션에서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아주 클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 선물 옵션 손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것은 그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양매도라는 거는 콜도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면 이 범위 안에만 들어와 주면 이 매도 친 사람이 다 먹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그러니까 그 선물 지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54라고 기준한다면 콜옵션을 이 정도에서 매도를 치고 풋옵션을 여기서 매도 친다면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자기들이 매도 친 이 양매도 쳤는 이 범위 안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여기 매수했는 사람 돈이 전부 다 0돼 버립니다. 0돼 갖고 그 매도한 사람이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의미죠. 이 양매도는 기관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하려고 좀 부끄럽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옵션 만기일 같으면 지금 현재 지수가 여기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 오늘 끝나기 여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기관이 대충 양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치고 그 다음 여기서 풋을 매도 쳐놓으면 풋 아래쪽에 건 전부들이 자기들이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할 줄 알고 풋 매수를 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면 내일 만기일이 됐는데 2m를 안 내려가고 여기에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돈은 전부 다 매도 친 사람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풋 매도를 치고 콜 매도를 쳐놨다면 지수가 이 안에서 끝나게 되면 그 기관이 그냥 다 매수자들 걸 다 먹어버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한쪽을 깨고 확 내려갔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친 이 금액보다 더 내려가서 확 급락해서 끝나버리게 되면 매수자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반대로 또 위쪽으로 확 튀겨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콜옵션 매수자가 또 대박을 터뜨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은 이 중간에 묶으려고 방하려고 애를 쓸 것 같고 외국인이 어느 한쪽으로 확 틀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후반에는 변동성이 아주 심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뭐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원상복귀 다 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부터는 또 되돌아서 원상복귀 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 파생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에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방향을 잘 모르겠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장 후반부에 원래 출발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일본 증시도 거의 한 1%대 하락하고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해서 출발했었는데 계속 땡겨 올려가지고
그 장후반으로 가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한 0.3, 한 0.56까지 상승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지금 확 끌어올려버린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난밤에 미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미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내 증시에 반영을 하면 국내 증시가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선물 지수에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니까 빠질 줄 알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갭 하락을 했다는 거죠. 전부 다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오늘 저녁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땡겨 올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지난밤에 많이 내려왔는데 선물 지수 상승한다고 해서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한 번 더 빠져버린다면 내일 아래쪽으로 그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대응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증시도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당연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걸 상승으로 땡겨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고점 위치까지 확 땡겨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되기보다는 그 지난번 미중 갈등의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할 것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무효다 이러고 다시 하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주 많은 것을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둘이서 협상할 때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네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실무자들이 대화 다 해놓으면, 마지막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여기서 다시 해라 하고 이제 이만큼 자기들이 이익 봐놓은 상태에서 더 내놔라 이렇게 해버리죠. 우리 그 한미 방위비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들이 협상해갖고 거의 타결이 다 됐다고 뉴스 나오고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서명 안 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한국에서 더 양보해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장사꾼이다 보니까 협상을 해갖고 정상적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 둘이 양보해갖고 합시다 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빼쁘고 실리 부분에서 나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더 내놔라 이렇게 이제 장사꾼 장사하듯이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여기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서 그냥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들어주면 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강경하게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도 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합의되겠지만 아주 심각한 갈등의 단계를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 코로나 부분도 오늘도 20 몇 명대라서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순식간에 경제적인, 우리나라가 이 정도니까 외국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유럽 이런 쪽에서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확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저는 다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악재로 생각해서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운이 좀 안 좋았는 게,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보유하고 넘어왔는 게 파미셀하고, 지금 제가 가졌던 종목 한번 봐보십시오. 파미셀하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하고, 화일약품하고, 그 다음 제가 또 뭐 가지고 있었죠? 파미셀, 그 다음에 팔았는 종목 보면 알겠죠? 그쪽으로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종목들이 보시면 다 하락해 버렸습니다. 대체로 지금 믿었던 화일약품에서 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적어도 있었죠. GS 리테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GS 리테일이 오늘 조금 선방해 줬고, 나머지는 비중을 많이 실었던 화일약품하고 신풍제약은 뭐 손실까지는 아니었지만
별로 수익이 안 좋았고, 파미셀 마찬가지 하락. 이렇게 해서 제가 가졌던 종목들이 전부 다 그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손실을 안고 또 출발했습니다. 지금 그 이틀째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하락 한 마이너스 30만 원 정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려 갖고 수익 전환 시켰는데, 오늘은 뒷심이 약해 갖고 최종적으로 땡겨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4,815원에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갔는데요. 이건 조금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유니온이 4,81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이 아침에 하락했다가 들어 올리길래 잡았는데 계속 힘없이 밀려가지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사주 매각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각을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13일 날 시간에서 자사주 매각한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떴는데, 매각 가격이 4,715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하는지 장 끝나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4,715원이면 뭐 지금 가격하고 별로 차이 안 난다 싶어 갖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 잡았던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대장격이니까 그래서 들어올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잡았는데, 자사주 매각한다는 악재 뉴스로 해가지고 밀려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좀 많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니온하고 티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노바텍하고 히토류 관련주들을 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뭐 약간의 손절 정도, 손실 보고 이제 정리하는 정도, 그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 인버스 종목 이거 한번 들어갔다가 6,885원에 6,885원이니까 정말 못 잡았네요. 6,885원이니까 어디서 잡았던 얘기죠?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쯤에서 손절한 것 같습니다. 손절하고 한참 더 내려가 버렸는데요. 일단 여기쯤에서 반등 나올 줄 알고 잡았다가 더 밀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손절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GS 리테일 이 부분 이익 낳는 부분을 좀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유니온 시간에서 잡았고요. 그 다음 삼력엠텍 어제 제가 잡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잡았습니다. 이 종목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지진 관련이면서 지금 어제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 꼬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걸 받아먹는 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에 잡았냐면 3,560원에 잡았습니다. 3,560원.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잡은 것 같으네요. 그리고 운 좋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삼성엠텍 지금 잡았고요. 그 다음 GS 리테일은 오늘 중간에 한 400만원까지 잡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쫙 치고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이 앞쪽에 있는 매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맥쿼리 증권사에서 지금 계속 매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매도가 나와가지고 잘 올라가다가 한번 후출렁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줄여서 2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티플렉스하고 노바텍은 유니온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100만원, 티플렉스 200만원, 노바텍 100만원 이렇게 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생기는 걸 대비해서 아래쪽 부분 포지션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급등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가진 포지션이 또 마이너스로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상당히 힘든 날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해서 미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다 하고 나서 오늘은 상승 전환을 못 시키고
하락으로 마감하게, 손실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916만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매매했는 걸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랬다 정도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했으면 제가 상세히 설명하는데 916만원이고요. 916만원. 마이너스 7만원입니다.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오늘 출발부터 계속 물려가지고 힘들었는데, 한 자릿수로, 10만원 밑으로 나오면 개인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7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초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30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30초 영상은 광안대교를 달리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광안대교가 센텀 해운대 쪽에서 대연동 쪽 유엔 평화공원 있는 이쪽으로 이어지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여기 보이는 게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 앞쪽에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쪽에서 올라가서 지금 대연동 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바다 경치 구경하시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